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님께서 나태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성 대표님 진정 나태 발언을 하신 겁니까? 복지 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지고 나태가 만연해지면 부정부패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나태 발언입니다.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복지 예산은 OECD 조사 대상국 28개 국 중에 한국은 꼴찌였습니다. 국민 총생산 대비 복지 예산이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꼴찌였다는 것입니다. 아직 갈 길이 먼 우리 복지 현실을 크게 호도하는 말씀이십니다. 이는 현재 복지 상황이나 서민들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성하는 것입니다. 반증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복지 과잉은커녕 기본적인 복지 혜택도 받지 못해왔습니다. 서민 증세 비판을 받자 복지 축소를 외치는, 그러면서 유럽 국가들이 복지로 망했다라는 식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독일과 같은 나라 기본복지 제대로 하면서 탄탄한 경제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목숨을 끊은 새 모녀를 비롯한 독거노인, 이제 허덕이다, 동반 자살하는 가족들을 보고도 복지가 과잉하면 국민이 나태해진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증세 없는 복지는 잘못됐다라고 지적하신다면 이 조세정책 제도가 잘못된 것이다 지적하고 새누리당이 그 조세정책 제도를 옹호했던 만큼 반성하고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들에 대한 무상보육, 그것은 무상보육이 아니라 의무보육이고 기본보육입니다. 초등학교 중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그것은 무상급식이 아니라 의무급식이고 의무교육인 것입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그 어르신들이 젊은 시절 나라를 위해 일해왔고 그것을 저금해 두었던 것을 이제 조금씩 찾아가는 것에 불과한 기본 복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복지 과잉은 국민을 나태하게 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복지는 미래의 아이들에게 그들이 다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며, 현재 어른들에게 그분들이 젊은 시절 해놓았던 경제 활동을 저금했던 것을 돌려드리는 것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복지는 기본이고 의무입니다. 이 기본이고 의무를 위해서 지금 깎아주었던 대기업의 법인세, 깎아주었던 부자 감세 원위치 시키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보험료 관련해서 논평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제도 개선을 미루는 정부의 무능함, 이 무능함을 질타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제 개편안 추진을 놓고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우리 국민만 힘들고 고단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보료 부과체제 개편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정부가 서민 증세로 비난에 직면하자 고소득자 눈치까지 보면서 건보료 개편을 백지화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또 이것을
복지부만의 문제로 돌리고 내탓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정부, 오락가락하는 복지부, 오락가락하는 청와대, 이 오락가락하는 정부 때문에 국민의 고단함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문영표 장관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하고 청와대도 이에 대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회고록, 그 회고록을 정리해보니 이명박 대통령이 허공에 날린 국민의 혈세가 189조나 된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 이명박 대통령의 비용, MB의 비용, 이것을 추계하니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4대강 부자 감세 이것만으로도 최소 189억 원, 189조 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포상을 받았고 자원외교로 수조 원을 탕진한 사람들은 영전했고 법인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은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으로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이제 잃어버린 MB의 시간을 되돌려 놔야 되겠습니다. 터무니없이 탕진한 국민의 세금을 MB 측근들로부터 회수해야겠습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증인으로 불러 세워 MB의 비용을 환수받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국정조사라고 하는 심판대에 세워서 이 모든 잘못된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 이 요구를 저희 정치권이 제대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대통령이 골프 활성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골프 활성화를 이야기하고 비서진들은 골프 접대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의 골프 활성화가 비서진들을 보고 골프 접대를 받으라는 그런 활성화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와대 친박 핵심의원의 보좌관 출신이 청와대 행정관이 되었고 그 행정관이 기업 관계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표를 제출하고 현재 대기 발령 상태라고 합니다. 대기 발령이라뇨? 빨리 파면시켜야 맞죠. 이 행정관은 사정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실 소속이고 다른 행정관도 이 자리에 동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께서는 뜬금없이 골프 활성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서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서민 증세 13월의 세금 폭탄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어처구니 없는 골프 활성화 발언을 하시거나 또 관계자들이 골프 관계 세금 인하를 운운한다거나 그리고 비서관들은 골프 접대를 받아오거나 이런 황당한 일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우선순위는 세금으로부터 시달리는 국민들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가장 우선순위는 경제가 어려워 허덕이는 국민들에게 소득을 올려주는 일입니다. 가장 우선순위는 비정규직으로 실업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구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우선순위라고 생각하고 골프 활성화를 이야기하신 건지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들은 그 우선순위라고 생각하고 골프 접대를 받아온 것인지 대한민국의 국민은 아연 실색할 따름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박상욱 후보자 초임검사 시절이라 몰랐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초임 검사가 더 당당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검사가 되려고 하는 것은 약자를 보호하고 불의를 올바르게 바로 세우고 정의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 검사가 되는 것입니다. 초임 검사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고문경찰관들이 더 있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폐 축소하고 저는 초임이라 힘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대한민국의 초임검사는 전부 다 그래야 된다는 말입니까? 대한민국 민주화의 투쟁의 상징입니다. 군부 독재 고문의 피해자였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고문경찰관들을 은폐 축소했던 박상옥 후보자는 대법관의 자격이 없다. 방법은 박상옥 후보자의 잦은 사퇴만이 그 방법이다. 초임검사여서 힘이 없었다 라는 엉뚱한 답변에 심히 실망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력을 은폐했던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실 겁니까? 그리고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왜 이런 것도 검증하지 않았습니까? 대법원장은 왜 이런 사람을 추천했습니까? 대통령은 왜 이런 사람을 임명 동의했습니까? 박상옥 후보자가 버티면 버틸수록 대통령께 누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